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잘 키우셔야 되겠어요. 왜? 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가 또는 동급생들한테는 좀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 안에는 우월함과 과대함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더 우월해요. 보지 않고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다리 움직이는 걸 일도 보지 않고 그냥 팔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려준 거예요, 친절하게. 근데 네가 나한테 변명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엄마로부터 해가지고 아이가 작년부터 자기 아이를 자꾸 나쁜 욕설이나 이런 걸 배우게 된다, 거칠어진다 예.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이쪽이 안 왔으면 좋겠다, 놀이터 쪽에 좀 분리를 해달라 부탁을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야, 아니, 같이 쓰는 놀이터인데. 그거 놀이터 금지란 것도 처음 그것도 들어. 처음 말이에요. 예. 야! 넌 저기면 저기 공 올 때까지. 야, 이리 와봐. 너 와봐. 네가 여기, 네가 저기지, 위에 있어. 자, 마무리 쳐줘. 감독님, 제가 마지막에 플라이 봤어. 엄청 높은 플라이. 오, 같이, 빨리 더 뛰어야지. 잠깐만요. 잠깐만. 멈춰봅시다. 네. 어머. 그럴 만한 영상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요? 날도 더운데 진짜 네,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전혀. 일단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요. 99% 제가 예, 파악. 99%요? 네, 99%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게 보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굉장히 지금-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근주 같은 내 새끼 근주기들 중에서 되게 모범생처럼 재능도 많고 근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승부욕이 좀 넘쳐난다 이러니까 좀 졌으니까 그냥 좀 탓할 수도 있고 애니까 전 요 정도로 봤지 지금 선생님의 반응 보고 전 그게 더 놀라워요. 네. 그럴 만한 상황이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봤는데요. 네. 엄마가 왜 헷갈려 하는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영어 선생님한테도 다르고. 야구를 하면서도 코치님한테 보이는 모습, 친구한테. 또래한테 보이는 모습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잘 키우셔야 되겠어요. 왜? 네.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요.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는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는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가 또는 동급생들한테는 좀 그런 신경을 안 쓰나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유유서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맞아. 어른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얘는 급을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급을. 끝나는다고 하잖아. 끝나는 사람. 근데 급을 나눈다는 거는 꼭 나이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급은 기준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능력이 됐든, 네, 아니면 내 힘이 됐든, 아니면 서열도 뭐 일종의 하나의 기준이 될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급을 나눠서 자기보다 높은 급, 그 사람한테는 조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또 조금 함부로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급을 나누나? 뭐 전 그런 생각 좀 하면서 봤어요. 아이고. 그래서 뭐 이 아이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또 뭐 운동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아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인관계. 다른 것들은 다 접어버리자고요. 괜찮아 보여요. 애는 똘똘한 아이인 것 똘똘해, 같고 눈빛이. 다 잘 아는 것 같고요. 오.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얘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에요. 네. 네.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확인을 한 거는 이 아이가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양자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양자관계에서 나보다 위라서 내가 꿇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위여서 이 상대를 꿀려야 되느냐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는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호감을 받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한테 또, 아까 아, 물론 그러네. 급을 나누긴 하지만 높은 급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스킬이 좋단 맞아. 말이에요. 매너 그러니까 있었어요. 맞아. 얘가 사람한테 다가가는 관계 형성 기술이 되게 미숙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는 아니에요. 그 정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또 상대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심이. 근데 관심이 많은데 이런 방식을 쓴다면 대부분은 파국이죠. 대부분은 싸우게 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막 복수를 하러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말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전혀 인과관계가 없이 갑자기 불쑥 상대를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하는 것도 모멸감을 준다. 상대를 모멸감을. 네. 그러면서 동시에 잘난 척을 하죠. 맞아. 얘가. 척을 했어. 선생님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저 한 번도 오늘 도움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잘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 천재야. 막 이렇게 자기가. 잘난 척을 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려. 모욕을 주고 모멸감을 주니까 이건 정말 대인관계에서 최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있는데 아까 엄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금쪽이랑 얘기를 해보면 얘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뭐 그런 게 나온다. 네. 아니요. 그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아니요. 특히 이제 이 지금 불이익하는 장면을 보면은 모욕을 주고 무서워, 기분 무서워. 나빠하니까 이거 웃는다. 그거는 그래, 그게 더 사람 요리. 그래 거기서 돌아. 노멸감이 더 드는 것 같아. 네. 너무 힘들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계획이 나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내가 관계를 맺어야지라는 계획, 기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 이 선생님하고는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지라는 나름의 기준과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사실 더 걱정이 돼요. 네. 강자한테 약하고 네네. 약자한테 강한 친구들한테.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크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커지면 늘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갑이죠. 갑을의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런 갑을 전쟁, 네, 갑을 문제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하면 착취적이죠. 봐봐, 이걸 머리채를 이렇게 다리를 하고 머리채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제작진이 들어가서 큰일 말리지 않았더라면 났을 뻔해, 진짜. 정말 큰일 날 네. 뻔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얘는 공감 능력 자체가 없지는. 없지 않아요. 공감 능력은 있는데 그 순간에는 공감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공감을 할 필요성보다는 다른 필요성이 더 커요, 이 아이한테는. 공감을 하는 필요성보다 더 큰 필요성은 뭐냐면 상대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예요. 지금 이 상황도 이 아이는 내가 눌렀을 때 이 동생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할까라는 것 자체를 모르지 않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거에 대한 공감의 필요성보다 자기는 이런 것도 잘 아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보여지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몇 명이 있었잖아.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레슬링에서 이렇게 누르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얘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남의 시선. 그래서 얘가 그게 훨씬 더 얘한테는 필요하고 중요해요. 이 아이가 지금 뭐 아파하고 하는 것보다 그래 공감이.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얘는 끝까지 어쩌면 지금까지도 자기는 난폭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얘는 나는 알려준 내가 거야, 하는 이렇게. 기술을 내가 얘한테 알려준 건데 왜 그래 온 이거예요. 거야. 끝까지 반박하는구나, 이유가. 그래서 제가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가 내가 왜 그랬어 울고 나 무서워 이러면 덜 걱정한다니까요. 그럼 가르쳐주면 되는데 얘는 끝까지 내가 기술을 알려준 건데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 안에는
우월함과 과대함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더 우월해요. 내가 더 우월해, 이 사람보다. 근데 점점 엄마도 급을 나눴을 때 얘는 양자 관계에서 급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네. 엄마도 살짝 이제 점점 얘보다 급이 내려가고 낮아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엄마가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너 들어가지 마, 나와. 그러면 안 들어. 내가 더 우월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우월하고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하는 판단이 엄마 판단보다 옳아. 이러면 엄마의 지도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네. 간섭하지 말하면서 오죽하면 내가 간섭하지 마라 그랬어. 왜? 수영이로 인해서 이제 건들지 마라 해가지고 싸우고 안 그러면 이제 마지막 회인데 같이 안 살겠다. 그런 적 있잖아, 감자탕집에서. 수영이를 때리거나 그러면 그래 손안 대고 있잖아. 왜 나 차고 한 거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나 알아서 혼자 키우라고. 아니 늦둥이를 낳자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돈만 버는 게 책임은 아니잖아. 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 내 문제다. 유독 자네만 간다했어 나는 분명히. 저는 이제 아버님이 맨 처음엔 대화를 왜 이렇게 안 하시려고 하지라고 느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양육을 함께 안 하시는 데에서는? 가르치는 방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다 틀리니까 뭐 저 남자들이 애기들 체벌을 어느 정도는 다 하잖아요. 엉덩이를 때린다든가 머리를 때린다든가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머니가 봤을 땐 좀 보기 안 좋으셨나 봐요. 그 이놈 이런 것도 욕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걸 안 듣는 게 아니고 듣고 그 다음에 이 학교 생활이나 이 생활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아빠한테도 주의사항을 많이 줬던 거죠. 그럼 지금 아버님 아이 육아에는 전혀 개입을 좀 안 하시는 편이세요? 아예 전적으로? 왜냐면 하면 또 싸우니까.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어떤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자기는 우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우월해 그럴 필요 없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우월해라고 얘는 왜 이렇게 느낄까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봅시다. 네, 두 분이 어쩌다 대화를 한번 하면 철벽 대화를 하면서 결국 다투고 맞아. 다투는 가장 이유를 봤더니 나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거에 99%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나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빠도 나를 썩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형도 나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라고 느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되게 부적절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출생 자체가 흔들려. 얘를 왜 낳았어가 되는 거야? 그럼 아주 기본적인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자존감, 자긍심 이런 데에 이제 막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귀해. 멋져. 이게 아니라 아주 뭘 잘했을 때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인간, 한 존재로서의 기본적인 인정을 많이 못 받으면요.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그런 존중받는 대상인가? 이런 게 막 흔들려요. 감독님, 제가 마지막에 플라이 봤어. 엄청 높은 플라이.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도움 안 받았어요. 진짜? 네. 그럴 때 느끼는 이 불안감과 불안정감과 부적절함 이거를 메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얘는 그 메꾸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팽창된 자기 자신의 과대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우월감 이런 걸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월감 뒷면에는 그 무능력감과 열등감과 부적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투병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제일 걱정이 되셨어요? 엄마는?
이게 항암을 하다 보면 자칫하다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장 큰 걱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살아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 생각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다. 저보다는 아이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문장한성 검사 했는데요. 제가 좀 의미 있는 거 몇 가지 좀 추려왔어요. 네, 같이 보시죠. 네. 내가 늘 원하는 것은 아이랑 함께 소통하며 놀이를 뭐 함께 하는 거. 네. 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다시는 암에 걸리지 않고 네네. 본인 걱정이 시영이를 네. 잘 키울 수 있는지요.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싸일 때 네. 시영이를 바르게 키우지 못할까? 네. 모든 게 그냥 시영이와 네. 본인의 머릿속에 건강. 꽉 차 계시네요. 근데 이제 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엄마는 치료받고 투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한 자책보다는 그래도 그 과정을 잘 해내서 이렇게 건강을 찾으신 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훈육은 양육은 부모가 같이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적으신다. 적으시오 네. 아버님. 아버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father effect라고 하는데요. 정말 아빠와 아이가 이렇게 많이 놀고 가깝게 지낸다 그러면 아빠와 아이가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 네, 언어적 상호작용, 정서적 상호작용, 신체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또 설명도 해주고 규칙도 설명해주고 인지적인 상호작용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즘 아빠들은 많이 그렇게 해주시는. 네, 요즘엔 정말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육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이 발달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아이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늘 좌절이 옵니다. 어려움도 생겨요. 이런 것들을 또 좀 견뎌나가고 겪어나가는데 힘이 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좌절이 있을 때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게 훨씬 적다고 와, 합니다. 너무 크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건강한 모습들을 많이 많이 보면서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풀어나가 봐야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아주 단단한 자존감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어떨 땐 칭찬도 해주고 어떨 땐 공감도 해주고 어떨 땐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해주고 사회적 기준도 얘기해주고 상대가 마음이 이랬겠다 얘 이러면서 가르쳐주고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 많이 네. 하는 편인데. 네, 아, 그래요?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버님도 하셔야 돼요. 네, 그럼요. 네. 아버님이 하셔야 아버님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반가워. 네. 아이, 귀여워라. 저 선생님 이름 알아요. 진짜요? 네, 오은영 선생님이잖아요. 어떻게 선생님 이름을 다 알아? 아, 그거 저 책에 써 있는 거 보고 알았어요. 그림까지 보고. 그랬어? 공부를 한 11시에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자요. 피아노도 배우고 피아노도. 수학도 배우고 축구도 배우고 야구도 배우고 한자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제가 특히 많이 잘하거든요. 많이 바쁘죠? 엄청 바빠요. 제가 바쁜 편이긴 한데 제 친구는 시영아. 더 바빠요. 알겠어. 뭐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재능이 많은 것 같아. 네. 근데 나 잘해요. 나 무지 어려운 것도 해요. 언제나 뽐을 내. 응? 그 사람보다 우월하고 잘났다는 걸 끊임없이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 제가 잘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하고 진짜 불쾌하게 하고 막 그러죠. 우리 영상 같이 볼까요? 영상 준비 되겠어요? 이거 시영이 야구 경기 하는 거 이거 같이 보는 이유가 있거든. 같이 근데 저 보자. 잘하지 않았나요? 잘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나라. 네. 태권도도 안 해봤니? PT 체조 할 때 왜 이렇게 하는 뛰어서 이거 해야지. 시영아,
네?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역할은 누구 역할이야? 아니 그거는 이제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인지. 체조 같은 거 이제 한 번 해봤어야 했는데 이제 제대로 보지 않고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다리 움직이는 걸 일도 보지 않고 그냥 팔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려준 거예요. 친절하게. 근데 네가 나한테 변명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지? 응?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난처하겠어? 응? 네가 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할 권리가 있어 없어? 중요한 거는 너가 그 아이를 가르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네. 감사합니다. 1번부터 찾아서 하면 네. 맞거든? 나 건드리면 깨져. 그만하라고. 알아? 삐삐삐삐삐삐삐. 시영아, 재밌어? 아니에요. 근데 왜 웃는 건데? 저 안 웃었는데. 선생님이 받는 걸? 너 나한테까지 그렇게 딱 발뺌을 하니? 응? 선생님 봐봐. 선생님 얼굴 봐봐.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응? 근데 너가 이거를 못 배웠더라고. 네 조금 할 줄 아는 거를 잘난 척 하려고 상대한테 고통을 주잖아, 네가. 응? 시용이는 건강한 자신감이 아닌 것 같아. 건강한 자신감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어 이런 건데 너는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응? 이거는 네가 고쳐야 돼. 네. 노력하자. 네. 안 때려가지고 머리 깨지도록 때려. 머리 깨지고 후회하지 마. 날 때리고 나서. 너가 강한 거 같아? 아니. 너 강하게 보이고 싶어, 막? 힘이 세게 보이고 싶어? 다른 사람을 아래로 누르거나 폭언도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인 거 알지? 나 힘들어. 그만해주면 안 돼? 나 이미 5년 연습이라 했는데 이거 하기 싫어 이제. 근데 또 하니까 지금 힘들어. 몸이 굳어. 지금 시영이에 관해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고 있잖아. 아니 이렇게까지 지적을 주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 이미 지적을 받았는데 난 계속 받기 싫어. 그리고 박시영, 봐봐. 잘못된 점을 보고 아빠 엄마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네가 배워야 되고. 태도가 먼저라 했어. 친구들에 대한 태도를 배우는 거야. 네. 이게 바로 누르기 공격이야. 숨이 쉬어지는지 안 쉬어지는지 봐봐. 봐봐. 이걸 머리채를 이렇게 다리를 하고 머리채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눌러버리는 거야. 형 알겠지? 알려줘. 시행 행동들이 다 어때 지금? 완전 엉망이었어. 너는 마음이 편했어? 저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아니. 미안하고 창피했어. 미안하고 창피했어? 그건 부끄러운 행동이야, 시영아. 부모가 있건 없건 사과는 해야 돼. 점점 고쳐 나가야 돼. 이제 이걸 안 돼. 계속 하면은 나 앞으로 여각이 없기야. 그건 아빠가 계속 지켜볼 거야 이것은. 시행이가 약속한 거야. 엄마 잠깐만. 내가 하나만 해볼게. 한 번만 지울게. 시영아, 글씨 좀 크게 쓰자. 운동도 안 해봤냐?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친구한테? 야구에서나 키즈룸에서 사용했던 말 있지? 그 말 대신 다른 말로 사용할 거야. 야구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한테 야,
너 또 뭐 있었지? 너 때문에 졌어. 다 기억하고 있구나. 너 때문에 졌어. 어떻게 할 거야? 친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다음엔 너의 자리에서 잡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대화야. 너 때문에 졌잖아.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나 이렇게 하면 편한데. 나 잘래. 해야 돼, 시영아. 너가 대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알려주는 거야. 엄마는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옆으로 와. 다시 쓰는 거야? 여기까지는 시영이가 잘 썼어. 나 이길 수 있었는데 져도 괜찮아. 그렇지. 야, 너를 이걸로 바꿀래. 뭐냐면, 아, 형 혼자서 찾을 수 있었네. 사랑해, 고마워, 좋아해, 멋져. 와, 형들 잘한다. 얘들아, 안전하게 뛰놀자. 얘들아, 뭐하고 놀까? 회전! 시영이가 야구를 먼저 시작했잖아. 처음엔 다 못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잘 가르쳐줄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 식으로 가야지. 너는 이걸 왜 못해가 아니야? 배려 많이 하고 인성 있게. 친구가 만나면 어떻게 돼? 나이 물어보고 인사하고 해야지. 이게 야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럼 친구야? 이런? 시영이 오늘 뭐 하고 왔어? 미니게임 했지. 저 동생들한테도 잘할 거지? 네. 앞으로 욕 쓰거나 그러지 않기. 믿어보겠어. 약속. 약속. 음료수까지 사주고 뭐 많이 사줬어, 형이. 좋아하면 시영이가 그 형아한테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 그렇지. 잠깐 기다려달라고 삼촌들이나 이모들이 하면 넌 어떻게 해야 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시영아! 시영아! 야, 시영이 왔어! 야, 밸런스 알지? 야. 나 잠깐만 말할게. 내가 너한테 막 지시하고 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이 둘이 해서 이긴 사람이 정하는 거야. 누가 정하기? 나 초까지. 초할게 그냥. 초할게. 고! 야, 견제해야 돼 너. 알겠지? 시험을 견제 있어? 견제해서 실책해가지고 쓰는 거 어딨어? 야! 초! 아니야! 야! 준아,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일루스 잘 잡아야 해. 여기로 와자. 우리 여기로. 하나, 둘, 셋. 화이팅! 내가 터줄까? 알았어, 이것만 잡고 있어줘 대신. 하나, 둘, 셋. 복숭아 맛인데 괜찮아? 고마워. 응. 뭘 지키려고 했어 오늘? 첫 번째. 오답노트 쓰면서 이제 알게 된 걸 지키려고 하면서 했어. 어떤 거? 친구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랬지. 진짜 우리 시영이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지? 파이팅! 화이팅.